자, 그런가 하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치도 극한 대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예산안,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이 정부 원안보다 약 4조 원을 야당이 깎았는데요. 보면 이 정부의 특활비, 대통령실, 검찰, 특경, 감사원 등등등등 검찰과 감사원 등의 예산을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상정을 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산안은 시를 넘겨서 비판을 받을지언정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였는데요. 여당 합의 필요 없이 야당 주도의 어떤 단독 삭감 예산안, 그것도 정부의 어떤 특활비 등의 예산을 아예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실, 검찰, 경찰 특활비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렇게 되면 마약 범죄 수사, 민생 범죄 대응 어렵다. 민주당,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않았냐? 라며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갖고 이랬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마카파식 행패입니다.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입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박성민 최고님.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이제 유죄를 선고받고 앞으로 좀 수사와 재판이 많이 남아 있으니 야당이 보복성으로 정부의 어떤 특활비 예산을 아예 대폭 깎고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특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깎은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특히 검찰의 이 특활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권력기관 내에서 쌈짓돈처럼 쓰였다 이런 비판이 일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출을 증빙하라 제대로 된 내역을 가져와라 했는데 제대로 제출도 하지 못하고 내역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건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유용돼 왔던 국민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도 그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권력기관 특활비는 원래 그래 왔다라고 관행이란 이름을 대기에는 그 액수도 굉장히 크고 권력기관들에서 그동안 유용해왔던 금액의 규모 자체도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저는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특활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부 여당이 더 지탄만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깎았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시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조 8천억 원을 이제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도 한 4조 6천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 얼마 집행됐냐 보니까 한 1조 3천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에도 예비비의 편성 규모가 너무 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했나 보니까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라든지 해외 순방 가는데 돈을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감액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 폭주다, 그다음에 감액 폭주다, 그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하려고 예산안을 깎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해서 국회로 갖고 오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충분히 열렸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렇고 정부를
정부를 향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 수정된 안을 들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수정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 한다라고 또다시 협상을 보이콧하는 거에 과연 누굴까요? 정부와 여당입니다. 네. 자, 이건 보복성 조치가 아니다. 특활비 깎은 건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에 나서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지 않냐?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9억 8천만 원, 특경비 185억 원 전액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기관 특활비는 다 삭감했으면서 제 쌈짓돈만 챙긴다라는 비판이 오늘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활비 때문에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해서 통과시킨다라는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실시간 속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통과한 예산안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인다라고 비판했고요. 경찰 치안 유지 특활비 0으로 만들었다. 치안 활동을 안 하는 나라 만드는 게 목표냐라며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찰을 마비시키고 예산안 단독 상정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건 아니냐라고 한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비판 한번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에는 1조 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데 쓰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오로지 여기 계시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정부와 또 사정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부의 어떤 국정을 발목 잡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인다라는 비판이에요. 오신환 의원님, 네네. 통상적으로는 이랬던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헌정사상 최초죠. 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이 여당일 때도 네. 그랬던 적은 없던 게 보통 예산안 관련해서 두 가지 국민들이 비판했어요. 미리미리 합의 좀 하지 그 시한을 넘겨서 또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랬던 때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이 예산안이었고 두 번째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자기 지역구 쪽지 예산 반영해놨다. 이런 거로 비판했는데 자, 지금 이건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한다라는 기세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특히 사정기관의 이 특활비를 아예 다 0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뭐 본인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것을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분풀이성, 보복성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걸 지렛대로 해서 뭔가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것이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저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또 특수한 활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만하게 사용했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삭감을 해와서 지금의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렇게 특경비나 특활비를 모두 제로로 만드는 그런 예산안은 결국에는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는 다른 별도의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국회의 특경 특활비는 지금 195억을 그대로 살려둔 저런 어떤 내로남불식의 꼼수의 예산안은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공수처도 그렇고 본인들이 지금 뭐 잘 보여야 되는 사법부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봐서는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결과적인 꼼수의 그 분풀이성 예산 삭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되게 되면 2025년도에 정부 예산안은 만약에 저것이 유지돼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민생에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예산 삭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은 저 삭감된 예산 안에는 뭐 호남 관련된 예산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하자는 거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놀랍게도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깎았다.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냥 검찰이 미워서 특활비를 0으로 만든 것뿐 아니라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깎았다. 뭐 꼭 호남만 깎았겠습니까? 영남도 깎았고 충남도 깎았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온 게 뭐였습니까? 검찰 독재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눈 뜨고 있던 특활비 깎이는 그런 집단이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특활비만 다 올리고 남의 특활비 다 깎아내는 그런 집단이 지금 독재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집단이 검찰이냐 경찰이냐 아니면 국회냐,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깎아야 될 건요 특활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깎아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 세입이 절반으로 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정당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백억씩 지원하는데 그거 절반 10분의 1로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은 걱정해야 됩니다. 뭘 걱정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갈수록 천국이 되고 있어요. 무슨 천국이 되고 있느냐. 범죄자 천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특활비 깎이면요 당장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형사소송법 개정돼가지고 재판도 지지부진해가지고 범죄자들이 언제 처벌받고 언제 피해 복귀받을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민들은요 지금 앞으로 특히 2025년에는 범죄 피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가 눈 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 이거를 명심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가운데 한 보도에 따르면 한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에게 예산이 깎이니 일 안 해서 좋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산 깎이니 일 안 해서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 A씨가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 국내임 해당 부처 책임자에게 직원들 말 조심시키라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 중에 아유, 야, 예산이 깎여가지고 일할 뻔했네 하마터면. 아이 공무원들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주 일부 공무원이겠지만 실제 저런 감사 인사가 어떤 취지로 갔는지, 그냥 덕담인 건지 아니면 비꼬는 말인 건지 아니면 진짜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만, 아니 이 와중에 예산이 깎여서 일 안 해도 좋다라고 감사 인사했다라는 이건 뭡니까? 글쎄요, 어떤 취지에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부적절한 발언인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직 내부 분위기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간단히 넘길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부 부처 주요 이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 기강이 완전히 이완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고위 그 공직자라고 하면 항의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런데 저 좋다는 취지가 저는 그냥 냉소하고 비아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거다. 실제 마음 한편에는 네. 뭔가를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이후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거나 했을 때 나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면의 표현들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저 공무원 또 이 소위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입단속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직기관을 바로 잡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국정을 바로 잡아야죠. 제대로 이 돌아가지 않게 대통령이 이 국정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은 저 공무원 한 명의 발언으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이 뭐랄까 예리한 부분, 정말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면 항의를 해야 된다. 아니 공무원들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산 이렇게 깎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공무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에 문제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